네, 아는 기자,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총선 전초전이라고 했던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표를 분석하면 해볼수록 더 충격이다 이런 말이 나오던데요. 네, 민심이 3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어제 보궐선거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득표율 차이가 공교롭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21대 총선 때 강서, 가불병 지역구 투표를 합산해서 나눠보면 17.87%의 격차가 나오는데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차이가 17.15%였습니다. 당시에 서울 지역구 당선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41석,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단 8석을 얻었습니다. 참패했던 당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건데요. 특히 3연승 후의 1패로 민심의 흐름이 바뀐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점입니다. 21대 총선 패배 이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내리 3번을 이겼었는데 이번에 진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견된 패배였다 이런 관측이 다수더라고요. 예. 뭐가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뭐가 네. 문제였던 거예요? 일단은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인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 것 자체부터 문제였다. 이미 흠집이 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다가 김 후보가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은 애교로 봐달라고 했던 것도 여론의 등을 돌리게 했죠. 또 선거 과정에서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도 드러났는데요. 대통령과의 한 라인이 있다느니 여당 프리미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키워버렸습니다. 결국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패배의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 나올 만한 이 정권 심판론이 일찌감치 힘을 받은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석한 패배 요인으로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 두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명 직후부터 청문회 과정까지 내내 논란이 있었던 김행 후보자를 일찍 정리하지 못한 게 여론에 악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 선거 초반에 실시한 내부적으로 돌린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10%대 초반의 격차가 났다고 하는데요. 김 후보자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보다는 정권의 야당 탄압이 더 부각된 점도 민심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요. 대통령실도 김행 장관 후보자 사태를 보면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예. 국정 기조에 좀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강강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민심의 경고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와 소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김행 후보자를 사실상의 지명철회 방식으로 사퇴시킨 건 대통령이 일단 한번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민심과 동떨어진 이념 정치보다는 집값이나 일자리, 물가 이런 것들을 챙기는 실용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자, 반면 여당도 한번 보죠. 새신특위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대책으로 내일 내놓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김행 후보자의 사퇴는 기본값인데 왜 김행 후보자에게만 덮어씌우고 추가로 책임지는 당 지도부가 없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는 임명직 당직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들부터 일괄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남았는데요. 하지만 김 대표는 인적 쇄신보다는 총선 기구부터 띄우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2020년 총선의 트라우마가 떠오른다 이런 위기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구 출범 정도로 쇄신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내일 있을 최고위나 일요일의 의원총회 과정에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물론 구청장 보궐선거긴 하지만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 책임론은 당연히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좀 살펴보면 지난 2021년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가져왔었던 4.7 재보궐선거 때는 패배를 했었던 민주당 지도부가 패배를 책임지고 일괄 사퇴를 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 선거 한 곳 졌는데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여야가 총력을 벌인 선거의 결과이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네. 자, 반면에 지난 총선 이후에 처음 이겼어요, 민주당. 계속
패배하다가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 체제는 조금 더 공고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못해서 이긴 거다. 1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론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인데요. 총선까지 6개월이 남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각 당이 어떻게 분석하고 대비하느냐가 중요할 건데요. 오만한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네, 아직 본선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